안녕하세요. 불광 일동에 살고 있는 재난안전 공학 박사 김경진입니다. 2021년 흰소띠해인 신축년이 저물어가고 2022년 검은 호랑이띠인 이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평 구민을 위한 재난안전 안전활동 단체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민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재난의 개념, 그 다음에 유형, 그리고 재난관리 4단계, 사례로 본 재난대응 시사점,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 유형별 안전활동 단체 활동에 대한 확인사항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의 개념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유엔에서는 광범위한 인적, 물적, 경제적, 환경적 피해로 인해서 공동체나 사회 기능의 심각한 붕괴 현상을 재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종류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은 태풍. 이 태풍은 우리나라에 평균 1년에 25개에서 6개 정도가 발생해서 3개 내지 4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은 현재까지 22개가 발생해서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죠. 그리고 이제 홍수, 그 다음에 호우. 호우는 우리 기상청에서 3시간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에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에 호우경보를 내리고 있죠. 그리고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대설은 기상청에서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에 대설주의보를 내고 있고,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에 대설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파주의보는 기상청에서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서 3도 이하이고 평년가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한파주의보를 내리고,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하강해서 3도 이하이고 평년가보다 3도가 낮은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한파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그다음에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이라든가 충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라든가 감염병, 이 감염병 지금 코로나19 있죠. 이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는 심각 단계로 이렇게 지금 계속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2월 23일부터 계속 위기경보 심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축 전염병,
지금 현재 가축 전염병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이 이제 ASF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보다 그 전에 2019년 9월 17일부터 심각 단계로 해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인천, 충북 이쪽에 양돈 농가라든가 야생 멧돼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심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재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의 유형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그 불가항력적인 그 신의 행위로 인식이 돼가지고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어떠한 그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뭔가 좀 신의 영역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한 편이 좀 있죠. 우리가 뭐 기상청에서 일기예보가 좀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 순간에는 조금 불만이 있지만서도 그것은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관대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은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의 그런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보호 차원에서 당연한 그 의무로 행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으로 신속한 시설 복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은 그 원인자가 그 존재가 하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그 만성적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분노 등 사회적 신뢰 붕괴를 초래하기도 하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 있지 않습니까? 304명 정도가 그 희생자를 가져왔죠. 이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재난 발생 그 현황을 살펴보면은 그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관심을 가지 못했던 분야에서 재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라든가 산업화로 그 자연 재난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피해와 함께 국가적 위기를 야기시키는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기반 체계라든가 사회 기능 마비 그리고 감염병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재난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 4단계가 있는데요. 그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라는 것은 그 평상시 재난 발생 위험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대비는 재난 발생 시를 가정해서 재난 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응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응급 대책과 구조 그리고 구급 활동을 포괄하는 활동이 되겠고, 복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 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간의 각 단계는 상호 순환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각 단계의 활동 내용과 결과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 대비와 대응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재난 대비는 뭐 계획을 수립한다, 사전 점검을 한다, 자원 물자를 관리한다, 그리고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 오늘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서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한국 훈련 등으로 인해 가서 대비를 튼튼히 해야만 우리가 대응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로 본 재난 대응 그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그 금년도 12월 14일 날 그 17시 19분쯤 됐죠. 그때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그때 17km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난 피해가 15건이 접수가 됐고 유감 신고가 17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17시 22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발령을 하고 그리고 18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해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안전한 곳이 아닌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발생했었죠. 그때는 규모가 그 5.8 정도 되었고 그때 당시에 부상도 그다음에 시설 피해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9월 22일 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지진 재난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데 그 발송 주체를 그때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기상청으로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추진을 하기도 했고 중장기 개선 대책으로서는 지진 관측망을 200개소에서 314개소로 확충을 하고 조기 경보도 단축을 했었죠. 50초에서 10초 이내로 하고 그다음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그 3층에서 2층으로 확대하는 등등의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경주 지진에 보면은 경주 첨성대 변이 발생이 추가됐고 그 경주 민간 주택이 균열되기도 했고 그 문화재 사마소 지붕 기와가 파손되기도 했고 도로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에서 살아난 기적의 마을이 있었죠. 2011년도 3월 11일 동일본 요시하마 마을 거기는 이제 후쿠시마에서 한 300km 북쪽에 있는데요. 이 마을은 그때 당시에 1,400명 중에 한 명만 사망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인즉은 일본에서 1986년하고 1933년 그 두 번의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에 그때 아주 사망자가 200여 명이 사망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마을 촌장이 고지대로 마을을 이전 추진해 가지고 이렇게 2011년도에는 아주 기적의 마을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10월 달에 제18호 태풍 차바가 우리나라에 접근을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줬죠. 10월 달로 해가지고 10월 달에는 잘 태풍이 발생하지 않는데 10월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중에서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8개 시도에서 60개 시군구에 피해를 보였고요. 그때 인명 피해도 꽤 많았고 그다음에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8개 지역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울산 태화시장이 침수되고 제방 유실이라든가 도로가 붕괴되고 지하도가 침수가 되고 도로 붕괴가 되고 전신주가 넘어지고 이러한 등등의 피해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16년도 이어서 2017년도 11월 15일 날 포항지진이 또 발생했죠. 그때는 규모가 5.4였습니다. 발생 깊이는 7km였고 근데 경주 지진은 규모가 5.8이고 포항 지진은 5.4인데도 어떻게 포항 지진이 더 피해가 컸죠. 발생 깊이가 얕은 데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명피해, 이재민 아주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죠. 그래서 2011년도 11월 15일 포항 지진하고 9월 12일 경주 지진을 대비해 보면은 포항 지진은 규모가 5.4고 경주 지진은 5.8이지만서도 이게 포항 지진이 피해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표를 보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재민도 포항 지진은
1,800명도 가까이 됐고, 경주 지진은 한 100여 명이 되었고, 그리고 복구비 같은 경우도 포항 지진은 1,800억 원, 그다음에 경주 지진은 뭐 145억 원 정도로서 아직까지 포항 지진은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피해 상을 보면은 그 흥해상가, 그다음에 뭐 학산동 그 포항고등학교 옆에 그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고, 그 환호동 다가구 주택 피해 모습들을 사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해읍 대성 아파트 그 외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흥해읍 대성 아파트 지하의 피해 모습이라든가, 흥해읍 대성 아파트 외벽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흥해읍 경림 뉴소망타운 지하에 이렇게 균열이 가고 피해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동이라든가 흥해읍이라든가 그런 데에 그 액상화 현상, 그다음에 그 송도동의 그 매몰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피해 현장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진앙지 인근의 액상화 현상,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의 그 피해가 많아가지고 그 지원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지열 발전소와 지진 그 발생의 그 관련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법원으로까지 뭔가 그 소송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내진 보강이라든가 구호 복구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보강이 되고 지원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도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해서 그 대응한 게 좀 있었고, 그때 피해가 상당히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그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우리는 그 타이푼 태풍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카트리나는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태풍 매미라고 하듯이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이러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 가지고 대응의 문제점을 많이 노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허드슨 강의 그 기적이 그 있었죠. 그때 그 기장이 아주 그 뭔가 잘 대처를 해가지고 뭔가 인명 피해가 없이 아주 전원 탈출하는 데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기장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단지 훈련받은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아주 유명한 말을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재난이라는 것은 그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못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 수직적 문화 구조라든가, 그리고 국민 정서보다 법적 문제를 그 더 중요시 여긴다든가, 뭐 소극적인 대응이라든가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안전활동 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과 관련된 전 분야에 대해서 활동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인적, 물적 자원과 장비 등의 상시 점검 등 그 관리 지역의 응급 복구와 그 감염병 방제 활동 등 공중 보건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우리 구청장님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지난 2월부터 그렇게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서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리고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라든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은 재난 사태를 선포하게 되죠. 3개 도시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가 선포를 하고요. 2개 시도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게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겠죠. 그런 장관이 선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대피 명령에 있어서는 우리 은평구청장님과 지역 통제단장, 그러면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재난이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피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 은평구 구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사람과 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긴급구조 현장 지휘권을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사불란한 현장 대응을 위해서 긴급구조 통제단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제단은 이제 은평구로 말하면 소방서가 되겠죠. 그리고 지역 통제단장, 이게 소방서장입니다. 소방서장이 현장 지휘권을 일임을 해서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긴급구조통제단장, 그러니까 소방서장이요, 긴급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력 장비 등을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 기관이라든가 단체, 말하자면 적십자들라든가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그리고 이러한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 협력 체제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재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평구 지역에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그렇게 다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청장님은 연간 관할 지역에서 추진한 재난 예방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재난 관리 기금의 적립 현황이라든가 지역 안전도라든가 이런 등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은평구의 공보에 공시해서 우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그리고 은평구의 연간 실시한 재난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 평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은평구가 지역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다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저감 통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항상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해 지도,
그 침수 흔적도라든가 침수 예상도라든가 재해 정보 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의 보험 제도도 이렇게 도입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 재해는 뭐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그 시설은 건축물이라든가 온실, 축사에 대해서 이렇게 풍수의 보험 제도로서 여러 가지 그 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민들이 부담이 적게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주택 그 80제곱미터가 그 태풍으로 전파가 됐을 때 그 사유재산 피해로 인해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뭔가 얼마 안 돼요, 사실. 예. 그렇지만 풍수의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그 총 복구액이 7,200만 원일 경우에 보험금 실수령이 그대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자부담은 한 15% 내분이 안 되는 것이죠. 유형별로 우리 안전 활동 단체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역자율방재단의 경우에 그 급경사지라든가 우리 그 북한산 기슭에 있어가지고 이런 곳들이 많이 있죠. 이게 그 평상시에 붕괴 우려 징후가 있을 때는 뭔가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급경사지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그 샘솟을 때라든가 평소에 잘 나오던 샘물이라든가 지하수가 외부 영향 없이 갑자기 멈출 때, 그리고 갑자기 경사지 일부가 뭐 균열이가 나서 내려앉을 때 등등은 우리가 항상 점검을 또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그 비가 오는 중이거나 그친 후에 그 붕괴 징후가 있을 때도 우리가 또 점검을 또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 강수 폭우가 나서 이후에 그 피해목을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넘어진 나무들을 그 제거한다든가, 낙석 그 위험 지역을 또 예찬하는 등등의 그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그 지역자율방재단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은평구에는 이제 불광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천 시설을 또 점검하기도 해가지고 제방 유실이라든가 변형 붕괴 여부가 있는지, 그리고 하천에 설치된 교량 부분이 그 인근 제방보다 낮은 지역에서 그 하천이 넘치는지 여부를 또 살펴보기도 하고, 하천에 토사가 많이 쌓여서 하천폭이 그 좁아진 지역을 또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또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하천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는 지역에서 균열이라든가 침하 발생이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천 예찰 활동이라든가 그 재난안전선 세이프티 라인을 또 설치하기도 하고, 그 하천 정화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은평구에는 그 침수 지역에 대해서 또 점검을 또 해야 됩니다. 맨홀 등에서 빗물바지 입구에 덮개라든가 쓰레기 등 그 이물질로 덮여서 빗물이 유입되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 관로에 토사 등이 쌓여 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뭐 상습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해서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사전 대피하는 등등의 활동을 하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또 신고를 하기도 하고, 또 빗물바지 청소를 하면서 그 유수지 정화 활동도 이제 병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바람 피해가 있을 때도 점검을 해서 그 바람에 의해서 건물 외벽 판넬이라든가 기와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지 그 여부도 좀 확인을 하면서 간판이라든가 가로수 등이 바람에 넘어질 우려가 있는지 그 여부 등등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간판 등의 낙하물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위험 요인 점검을 하고 환경 정비를 하는 등등의 점검을 하면서 대설피 이제 겨울철이기 때문에 대설 피해 점검도 해서 피해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등을 사전에 살포하는 등등의 활동을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할 때는 또 도로 제설 작업도 같이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또 활동을 하고 그리고 뭐 수해 지역에 대해서 복구 지원 작업 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그 심폐소생술 그 CPR도 여러 가지 그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직접 구조 활동도 하면서 안전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우리 은평구에 그 재난에 강한 그 안전한 그 은평구가 되고 우리 은평 구민이 함께 이렇게 다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